나는 사랑은 차별 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랑이 세상을 지킨다. 검소한 등불 아래에서 시작된 질문. 심야의 고요한 작업방을 비추는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종이 위에 그림자가 길고 짧게 변하며 묵자의 사유가 흘러가는 리듬을 따라가는 듯했다. 그는 손끝으로 대나무 죽간을 정리하며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되뇌었다. 세상은 부유함과 규범을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잃어버린 것은 서로를 위한 마음이라고 그는 느끼고 있었다. 주변의 젊은 제자들은 그의 눈빛에서 피로가 아닌 단단한 결심을 읽었다. 거리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뒤엉켜 소란스러웠고 귀족들의 집은 여전히 화려한 연회 준비로 가득했다. 대비되는 풍경은 묵자가 말하려는 핵심을 더욱 또렷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는 어느 순간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숨을 들이켰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원리는 단순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사람을 사랑하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그가 오래전 속삭였던 신념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생각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삶을 목격하며 쌓은 현실적 결론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부와 명예를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결국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제자들은 대답을 망설였다. 묵자의 질문은 늘 상대에게 답을 요구하는 대신 자기 마음속의 진실을 들여다보게 했다. 작업방의 등불은 점점 더 밝게 흔들렸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알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묵자는 미소를 띠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했다. 그는 제자 앞에 죽간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세상 모든 분쟁은 내 것만 옳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 큰 전쟁도 작은 다툼도 멈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상이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익숙한 습관, 지위에 대한 욕망, 타인과 자신을 나누어 생각하는 사고가 여전히 굳건했기 때문이다. 묵자는 그 벽을 허무는 길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지만 변화를 막는 현실적 어려움은 그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다. 바람 한 점이 책장을 넘기며 방 안의 공기를 새롭게 흔들었다. 그 순간 묵자는 깨달았다. 겸해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느꼈다. 사치 대신 검소함을 선택하고 편을 가르는 대신 모두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말이 힘을 얻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 믿었다. 제자들은 그가 왜 밤마다 잠을 미루고 글을 쓰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제자들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워지는 일이었다. 작업방의 등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묵자의 신념은 한 점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대화가 훗날 큰 변화를 불러올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전쟁을 막기 위한 묵자의 첫걸음. 새벽빛이 서서히 성벽 위로 번지며 도시의 윤곽을 드러냈다. 묵자는 오래된 망루에 올라 전장을 향해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갑옷은 반짝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누군가의 명령으로, 누군가의 욕망으로, 누군가의 손익을 위해 생명이 움직여야 하는 현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른 아침 제자들은 그가 왜 일찍부터 성벽에 올라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뒤따랐다. 묵자는 전쟁 준비가 한창인 마을로 내려가면서 병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불안이 담겨 있었다. 스승님,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병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묵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은 고민이 담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서로의 아버지 아들 형제가 죽어간다면 진정 무엇을 지켜낸 것일까? 그의 물음에 병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시는 귀족들의 화려한 잔치 준비로 들떠 있었고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 오를 세금과 잃을 생계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묵자는 이 모든 풍경이 하나의 문제를 가리킨다고 느꼈다. 전쟁은 결국 힘 있는 자들의 욕망에서 시작되고 고통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모두가 이 전쟁을 막을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아야 할 이유는 누구보다 분명하다. 묵자는 직접 성주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성주는 이미 주변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묵자가 나타나자 성주는 의아한 표정과 함께 말했다. 묵자여, 그대의 학문은 인정하지만 전쟁은 정치다. 백성이 따를 뿐이지 학자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러나 묵자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치는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학자라 해도 말해야 합니다. 성주는 잠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자비심이 세상을 구한다고 믿나? 전쟁은 이익을 가져오는 수단이다. 묵자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이익을 말하십니까? 전쟁의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며 고통은 누구에게 떨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차이를 외면한 채 얻는 이익은 결국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묵자의 말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막기 위한 논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고 분노로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아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펼쳤다. 성주는 잠시 침묵했지만 여전히 확신을 잃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여러 귀족과 이권 세력의 합의 아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을 나선 묵자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조용히 묵자의 뒤를 따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막는 길은 단순하지 않았고 지금의 만남만으로 결정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묵자의 첫걸음은 분명 의미가 있었다. 그는 이제 백성을 설득하고 병사들에게 말하고 귀족들에게 다시 찾아가며 더 넓은 싸움을 준비하려 했다. 묵자의 발밑에서 도시의 소리가 조금씩 살아났다. 대장간의 쇳소리, 아이들의 울음, 장수들의 호객, 농부들이 내뿜는 한숨까지 모두 그에게는 생명의 소리였다. 그 소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대면과 논쟁을 감당해야 할 터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의 싸움은 칼을 드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싸움이었다. 오후 햇살이 길게 성문을 비스듬히 비추며 마을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묵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되뇌었다. 전쟁을 막으려면 먼저 전쟁을 이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는 것.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귀족들이 모여있는 회의관으로 향했다. 회의관은 이미 화려한 장식과 향으로 가득했고 그 안에서 귀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전략과 전리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묵자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존재감은 분명했다. 귀족 한 명이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묵자라더니 전쟁을 멈추자고 하러 온 것인가? 이익을 모르는 자로군. 묵자는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귀족들의 허영과 계산이 가득한 시선을 정면으로 맞으며 입을 열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익이 그대들의 집만을 풍요롭게 하고 백성들의 집은 황폐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귀족들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백성은 원래 고생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 말에 제자들 중 몇 명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자는 흔들림 없이 그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귀족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질문을 던졌다. 백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희생을 강요하면서 번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번영은 모두가 누릴 때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얻습니다. 회의관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귀족 중 한 명은 살짝 표정을 굳히며 묻는다. 그렇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같은 가치로 보나? 귀족과 백성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냐? 묵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역할은 다를지언정 생명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귀족의 생명만 소중하다면 백성이 왜 그 귀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귀족들의 회의관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누군가는 그 말에 잠시 침묵하며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듯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은 불신이었다. 한 귀족이 소리쳤다. 그대의 말은 아름다운 말에 불과하다. 세상은 아름다운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힘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 외침은 방 안을 흔들었지만 묵자는 그 소리에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삼키게 되는 순간 그대들은 힘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파괴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강한 진동을 품고 있었다. 귀족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 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나타나고 결국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묵자는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묵자의 대화를 지켜보며 처음으로 귀족들의 표정이 흐트러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분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산 속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책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중 한 귀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면 우리의 위신은 어떻게 되는가? 묵자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위신은 전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그대들의 결정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회의관은 더 이상 웃음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귀족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묵자는 그 마음의 흔들림을 정확히 읽었다. 전쟁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지점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멈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고 묵자는 믿었다. 회의관을 나오는 순간 주저섞인 표정으로 따라오던 제자 하나가 물었다. 스승님, 그들이 정말 변할까요? 묵자는 멀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바뀐다. 그러나 오늘 심은 씨앗은 반드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 말에 제자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묵자의 발걸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해가 지고 마을의 저녁의 냄새가 깔리기 시작할 무렵 묵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전쟁의 기운이 닿기 전에 이미 가난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움막 같은 집들이 이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허기진 배를 쓸어내리며 놀다가 멈춰서서 묵자 일행을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이곳의 현실을 보고 숨을 고르게 내뱉지 못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이들이 바로 이들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묵자는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다. 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전쟁이 난다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묵자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무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의 욕망 때문에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지요.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약속처럼 느껴졌다. 백성들 사이에서 잔잔한 울음이 퍼졌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함께 번지고 있었다. 제자 중 한 명이 묵자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귀족들을 설득하고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이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묵자는 제자에게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전쟁을 막는 힘은 한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귀족들의 마음, 병사들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잇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의 방향이었다. 그때 멀리서 전령이 급히 달려왔다. 그는 성주가 다시 전쟁 준비를 강화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병사들에게 무기 지급이 늘었고 전쟁을 지지하는 귀족들의 목소리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절망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목자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다. 마치 당연히 마주할 순간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전령에게 말했다. 고맙소. 이제 우리는 더 분명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오. 그의 말에 제자들은 의아해졌다. 목자는 백성들과 함께 저녁밥을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는 농사짓던 땅을 잃었고 어떤 이는 전쟁에 끌려간 가족을 잃었다. 목자는 그들의 고통을 단지 듣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것을 돕고 직접 손을 움직여 이들의 집을 고쳐주고 아이들에게 불을 밝힐 등불을 만들어 주었다. 제자들은 스승이 왜 이렇게까지 몸을 낮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한 울림을 준다는 것을. 그러나 그날 밤 한 제자는 조심스럽게 목자에게 말했다. 스승님이 이들에게 주는 도움은 귀한 일이지만 전쟁을 막기에는 너무 작은 힘 같습니다. 목자는 미소도 한숨도 없이 답했다. 작은 힘은 없다. 마음을 움직이는 일만큼 큰 힘은 없다. 저 귀족들도 언젠가는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 같은 목소리였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올랐고 백성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하루를 마쳤다. 아이들은 목자가 만든 간단한 장난감을 손에 쥐고 웃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스승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한쪽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목자는 그들을 향해 길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내일의 결정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제자들은 그제야 목자가 말한 겸해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제적 실천임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 실천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전쟁을 막는 길은 먼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스승의 걸음은 누구보다도 확고했다. 칼보다 단단한 논리, 벽을 흔드는 목자의 설득. 다음 날 새벽 성주의 명령으로 병사들의 무기 점검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도시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소리에도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전쟁 준비가 진행되는 속도는 너무 빨랐고 제자들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목자 역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아닌 오히려 집중된 결심이 비쳤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 성주를 다시 찾아갈 때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논리를 들고 가야 한다. 목자는 가장 아끼는 죽간 몇 개를 챙겨 성으로 향했다. 제자들은 스승이 전쟁을 막기 위해 들고 가는 무기가 칼도 군사도 아닌 논리라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성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귀족들과 장군들은 전쟁 성공 후 얻을 이익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목자가 들어오자 장군들이 표정을 굳혔고 성주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목자여, 그대가 다시 온 이유를 짐작한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굳혀졌다. 목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주관을 펼쳤다. 전쟁의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첫째, 병사들의 생명. 둘째, 백성들의 생계. 셋째, 전쟁 이후의 복구 비용. 넷째, 주변 나라의 대응. 다섯째, 그대가 잃게 될 신뢰. 그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회의장을 울렸다. 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목자는 이를 놓치지 않고 이어 말했다. 반면 전쟁을 멈출 때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지지, 주변 나라의 존중, 경제의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켜냈다는 도덕적 기반입니다. 장군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그대 말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싸우지 말아야겠군. 목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 전쟁이 과연 정당합니까?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익을 가져오려 해도 결국 더 큰 손해를 부르게 됩니다. 그는 장군들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이어갔다. 힘은 정의를 붙들어줄 때 힘이 되지 탐욕을 붙들면 무너지는 기둥이 됩니다. 회의장은 서서히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누구도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성주는 잠시 묵자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묵자는 그 눈빛을 읽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논리를 꺼냈다.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라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사람을 잃고 땅을 얻는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키고 신뢰를 얻는 평안은 그 어떤 군사보다도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귀족들의 표정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손가락을 떨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들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성주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가 말하는 이익의 계산 정말 우리의 앞날을 바꾸게 될까? 묵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계산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제자들은 스승의 설득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가 놓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찌르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묵자의 논리는 귀족들의 허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잘못된 확신을 흔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쟁을 통해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그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주는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손을 올려 회의를 끝내며 말했다. 내일 다시 논의하겠다. 묵자, 그대의 말은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묵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러섰지만 제자들은 스승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읽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이상 그 벽은 언젠가 큰 소리로 무너질 수도 있었다. 성문을 내려오는 길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오늘의 논리가 성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묵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논리는 칼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 번 꽂히면 더 깊이 스며든다. 오늘의 말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한 걸음이었다. 적국으로 향하는 발걸음, 전쟁을 막기 위한 몸의 움직임. 성에서의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묵자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그는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오늘 우리는 적국으로 간다. 성주만 설득해서는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 제자들은 놀라움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전쟁 준비가 한창인 시점에서 적국을 향해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묵자의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미 결심을 마치고 있었다. 도시를 빠져나와 황량한 들판을 지나며 제자들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성주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국으로 향하는 것이 성주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러나 전쟁은 두 나라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멈출 수 있다. 이쪽에서 멈추려 해도 저쪽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다시 전쟁의 불씨가 살아난다. 우리는 두 불씨를 모두 꺼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책임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적국의 성문에 다다랐을 때 장수들이 급하게 활을 겨누며 외쳤다. 정체를 밝혀라. 묵자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앞으로 나섰다. 나는 묵자다. 전쟁을 막기 위해 왔다. 순간 성문 앞이 술렁였고 장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왔다는 말은 그들에게 낯선 개념이었다. 묵자의 태도는 위협이 아니었고 도망치려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적국이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이 표정에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적국의 재상과 장군들이 나타나 묵자를 맞이했다. 그중 한 장군이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적국의 학자가 우리를 설득하러 오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묵자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목숨 하나로 양쪽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이 어찌 아까울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장군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고 그 조용한 결의에 일순간 장군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묵자는 주관을 펼치며 전쟁이 적국에도 가져올 손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대들도 알고 있다. 이 전쟁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장기전이 되면 백성들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전쟁에 쏟는 자원이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셋째, 승리하더라도 두 나라는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긴장 속에서 살게 된다. 넷째, 전쟁으로 얻는 땅과 전리품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장군들의 눈빛에서 차츰 장난스러운 기색이 빠져갔다. 재상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묵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멈추라.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겁이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상대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대들도 더 이상 칼을 들 이유가 없다. 그 확신을 내가 가져왔다. 성주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전쟁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적국 재상의 표정이 묵직해졌다. 그는 전쟁 준비가 진행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묵자의 말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정확히 찔렀다. 장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제자들은 묵자의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적국을 찾아가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오해를 풀고 계산을 바로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묵자는 자신의 몸과 말로 그것을 해냈다. 그는 칼도 군사도 없이 논리와 진심만으로 적국의 벽을 흔들고 있었다. 재상은 마지막으로 묵자에게 말했다. 그대의 말은 무겁다. 쉽게 흘려보낼 수 없다. 우리도 다시 논의하겠다. 묵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결정이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느 때보다도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적국에서 돌아오는 길 제자들은 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오늘 그들이 움직였습니까? 묵자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겼다. 이제 남은 일은 두 나라의 균열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전쟁은 멈춘다. 그의 발걸음은 길었지만 힘이 넘쳐 있었다. 그는 스스로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 나라의 마음이 흔들리는 밤 결단을 앞둔 침묵. 묵자와 제자들이 적국에서 돌아온 날 저녁, 도시는 낮과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전쟁 준비로 들뜬 소리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이 짙게 쌓여 있었다. 성문 앞에는 병사들이 2배로 늘어났고 상인들은 문을 일찍 닫았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지만 묵자의 눈빛은 그런 어둠을 뚫어내려는 빛을 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두 나라의 마음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결단은 이 밤에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귀족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균열, 장군들의 흔들림, 백성들의 불안, 그리고 적국의 재상과 장수들의 망설임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결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순간 다시 굳어질 수도 있고 잘못 이어지면 전쟁의 불씨가 더 크게 치솟을 수도 있었다.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스승이 이 밤을 어떻게 지나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성주가 혼자 고민하는 밤이다. 그의 마음을 건드릴 것은 더 이상의 논리가 아니라 혼자 마주하는 침묵이다.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성벽 아래 있는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작은 등불만 밝힌 채 앉아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이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성주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늘은 그가 스스로 나를 찾아야 한다. 성 안에서는 귀족들과 장군들이 또다시 모여 있었다. 전쟁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뒤섞이며 뜨겁게 충돌했다. 그러나 어젯밤과 달리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어느 장군은 묵자가 적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고 또 다른 재상은 전쟁 이후의 복구 비용에 대한 묵자의 계산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더 많았다. 그 중심에서 성주는 묵묵히 모든 의견을 듣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회의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격한 목소리가 오갔고 테이블은 여러 번 쾅 하고 울렸다. 그러나 그 혼란이 지나간 뒤에는 늘 조용한 침묵이 따라붙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성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왜 이 전쟁을 원했는가?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됐다. 힘을 잃을까 두려웠고 다른 귀족들에게 뒤처질까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약해 보일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품은 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 위로 떠올랐다. 성주는 더 이상 회의장을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성문 방향으로 걸어갔다. 깊은 밤 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의 예기치 않은 등장에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성문을 지나 성벽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등불 하나를 발견했다. 그 등불 앞에 앉아있는 사람 바로 묵자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성주는 묵자에게 다가와 앉았다.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등불이 흔들렸고 성벽 위에 횃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오랜 침묵 끝에 성주가 입을 열었다. 묵자여, 나는 두렵다. 그 한마디는 귀족들 앞에서도 장군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는 속마음이었다. 묵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전쟁을 택하면 그 선택이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성주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전쟁을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잃게 될지 두려운 것이다. 묵자는 그제야 성주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두려움은 전쟁을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성주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나라를 살리는 결정이길 바란다. 묵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 결정을 하는 이 밤이 그대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다. 묵자도 제자들도 그리고 성주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두 나라의 모든 마음이 이 밤에 연결되고 있었다. 전쟁이 멈추는 새벽,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묵자의 발자국. 새벽빛이 천천히 산등성을 타고 내려오며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는 속도가 유난히 느리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고 병사들조차 갑옷을 입고도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제자들은 성문 근처에서 밤을 지키고 있던 묵자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긴 기다림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이제 곧 성주의 결정이 내려질 시간이었다. 성 안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군들이 서둘러 회의장으로 모였고 귀족들의 발걸음 소리가 긴 복도를 울렸다. 그러나 밤새도록 이어진 논쟁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전쟁을 통해 얻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확신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고 묵자가 던지고 간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장군 중 몇 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전쟁의 실익을 다시 계산했고 어떤 귀족은 백성들이 짓는 집집마다의 등불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드디어 성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밤새 고민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진 채 회의장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짧고 고요한 침묵 끝에 성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쟁을 멈춘다. 그 말은 폭발처럼 회의장을 울렸다. 어떤 장군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랐고 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어떤 반대보다 먼저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그 말이 올바른 결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주는 이어 말했다. 백성의 생명보다 귀한 이익은 없다. 나라의 힘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와 안녕에서 나온다. 묵자의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더 이상 백성들의 삶을 희생하며 번영을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성주가 가진 권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다. 회의장 안은 오래 침묵에 잠겼다가 결국 한 장군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성주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결정은 번개처럼 도시 전체에 퍼졌다. 성문 앞에서 밤을 지새운 병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갑옷 속에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장으로 모여든 백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공포의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울음이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 웃음을 지었고 노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았다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성문이 천천히 열렸고 성주는 직접 성문 밖에 서서 묵자를 맞이했다. 그는 묵자 앞에서 곧게 서더니 검을 뽑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검은 오늘을 기점으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검이 될 것이다. 그대가 내 마음을 바꾸었다. 묵자는 성주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고개를 숙였다. 전하, 결단은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전하가 스스로 내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옆에서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묵자는 성주를 도운 것이 아니라 성주가 스스로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길을 비춘 것뿐이었다. 전쟁을 막은 것은 묵자의 말이 아니라 묵자의 말에 스스로 귀 기울인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날 오후 적국에서도 전쟁을 멈춘다는 전령이 도착했다. 적국 역시 밤새 논의를 거듭하며 묵자의 말을 떠올렸고 결국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새벽에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인지 혹은 묵자의 영향력이 만든 필연인지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전쟁의 위기가 사라진 후 묵자는 조용히 도시의 외곽을 걸으며 다시 백성들의 집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등에 매달렸고 백성들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묵자는 미소만 지을 뿐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인다. 우리는 그 움직임을 도운 것뿐이다. 해가 넘어갈 무렵 묵자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의 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생긴 기적이다. 앞으로도 세상은 많은 전쟁의 기운을 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 전쟁은 언제든 멈출 수 있다. 그의 말은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날 밤 도시는 오랜만에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다. 등불은 밝게 타올랐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흩어졌다. 그리고 묵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전쟁을 멈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본 마음 때문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걸고 믿어온 진리였다.